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엔 서킷 브레이커에 이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연달아 발동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일단 중동 관련된 이런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에서 중재 역할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빠르면 향후 2, 3일 내 합의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시사를 하면서 국제유가가 90달러 초반까지도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강하게 반등세를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엔 장 초반에 매사이드카 발동을 하면서 그리고 오후 들어서도 계속해서 상승분을 키워가면서 8%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8,000선 회복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또한 장 중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6% 넘는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상승으로 또 이렇게 강한 시세 보여줬다라는 부분까지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시장의 하락을 또 야기했던 이후 반도체주들의 급락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반도체주들의 투심이 좀 회복된 모습입니다. 젠스당 CEO가 이 반도체주 오히려 조정일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한국과 미국의 AI 관련된 팩토리 동맹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계속해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내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호재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시게이트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라든지 마벨 테크놀로지 S&P 500 지수 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성 모멘텀을 받아내면서 오늘장에서 반도체주들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삼성전자는 30만 전자 오늘장에서 9% 가까운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00만 닉스 회복을 한 채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 시장에 또 두각을 보였던 섹터 살펴보자면 이 백화점, 소비, 유통 관련주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 회복과 더불어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부분까지도 또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다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9%, 16% 넘는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SK스퀘어는 12%, 삼성전기는 시총 4위 자리를 탈환했다라는 부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 넘는 또 시세 분출해내고 있고요. 추가 이익 전망치 상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반영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급등세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0.6%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1위부터 5위 역시나 모두 다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유럽 특허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불거지면서 거진 13% 가까운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5%, 3%, 레인보우 로보틱스 4%,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인 리노공업 오늘장에서 15% 넘게 또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는 종목 바로 후성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반도체 대표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주까지도 탄력 이어가면서 24% 후성 또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DI, 삼성전기, 미래에셋생명, SK하이닉스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VM, 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상승률 상위단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장에서 반도체주들 또 집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또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면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도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또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이 시세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월요일까지 또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딛고 오늘 국내 증시 또 강한 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둘 다 소외되지 않고 또 강하게 시세를 내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하기가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CPI, PPI, 물가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과연 이 반등의 시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어제와 오늘 이 방송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거의 웃으면 안 됐어요, 사실. 이 시장도 그렇고 계좌를 보면 정말 웃을 수가 없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시장 내에서 상승하는 종목도 많았고 또 강한 탄력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좀 한시름 놓은 것 같은데 과연 이 탄력이 이어질지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도깨비 같은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오늘의 반등 뭐 좋죠. 기분 좋습니다. 뭐 어제는 정말 초상집이 따로 없을 정도로 시장이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빠졌던 상황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가 활짝 깬 증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주도주의 성격은 바뀐 건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행스러운 모습들은 그동안에 ADR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다시피 ADR이 50% 이상 또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저변이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번 주 뭐 이벤트는 많습니다. 내일 밤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CPI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을 통해서 또 스페이스X에 대한 IPO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전히 또 FMC라는 또 큰 산이 남아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어찌됐든 언제든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넘어야 될 허들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좀 찾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을 하나하나씩 좀 점검을 하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마이크론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급격하게 빠진 장세였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제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한 가지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스닥 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뭐다 여러분들? 네, 서킷이 걸릴 정도로 큰 변동성들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크로 영향과 더불어서 뭐죠 여러분들? 국내 증시만의 우리 아마 비트코인이나 뭐 코인 시장을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세 대비해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플러스 알파가 붙어가지고 거래되고 있다라고 다들 아실 텐데 소위 얘기되면 매크로 약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서킷까지 걸릴 정도의 하락이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 3에서 4% 정도는 우리나라만의 변동성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을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렸던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수급의 양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 마이크론에 대한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 넘는 상승 그러면 어제 서킷과 오늘 8%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 그리고 젠슨항의 발언 여전히 AI는 확장 초입 국면이다. 주가가 빠졌을 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면서 투심을 좀 개선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매크로 역시도 좀 안정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1560원, 70원대까지 갔었던 원달러 환율 자체는 정부 개입에 의해서 1510원대까지 좀 밀리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지긴 하지만 또 올라갈 때도 무섭게 유입을 시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종목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은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어제는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전체 시장을 딱 잠가놓는 시장이었다라고 되면 지금은 종목에 잠겨두는 그런 효과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개구인과 외인들은 오늘 매도로 대응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금투 쪽에서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대형주 포지션, 중소형 종목들까지 다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올랐다고 해서 더 올라갑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오늘 올라갔다고 해서 뭐 내일도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들. 보장은 없습니다. 뭐 하지만 여전히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번 주에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어찌됐든 CPI입니다. CPI가 안정적으로 이제 나와준다. 시장에 참여자들에게 우려를 끼칠 만한 수치가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CPI 발표를 함과 동시에 시장에서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가능성. 그럼 자연스럽게 FOMC에서 약간은 좀 늘릴 수는 있겠지만 FOMC도 마찬가지로 CPI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매파적인 발언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럼 시장은 주요 내용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소화를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AI를 중심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시장에 대한 반등 가능성들 상당히 좀 열려 있겠죠. 자, 그와 더불어서 그 다음 날은 이제 동시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시만기일에 주가가 막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동시만기일에 적당하게 빠졌는데 올라간다. 그럼 동시만기일이 만약에 내일까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동시만기일에는 약간은 좀 변동성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200과 코스닥 150,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 날이고요. 스페이스 X까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자체는 사실상 매크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을 거예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 뭐 이것저것 뭐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결론은 그거죠. 변동성 주의하자.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을 주의하자. 요 한마디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차트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입니다. 자, 어제 차트만 보게 되면 어제 거의 지옥문이죠, 여러분들. 야, 이거 여기서 더 빠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어제자의 시가 부근을 회복을 시키는 양봉으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차트 분석만을 가지고 시장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어렵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투심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라는 것들 제가 말씀 좀 드렸잖아요. 다행스럽게 오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21선까지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었고요. 자, 앞절에 5월 달에 금리 부분들로 인해서 21선까지 밀렸었을 때의 스토캐스틱, 그리고 요번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의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고가에 대한 과매수 영역에 대한 고평가 논란들은 일단은 좀 잠재우는 그러한 기술적인 지표들이 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들이 매크로 이슈들을 잘 메꿔가면서 위로 튈 수 있는지, 그럼 만약에 위로 방향을 잡고 매크로를 하나씩 도장 깨기 하면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전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성들과 소부장주들에 대한 방향성들,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그와 더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와 더불어서 여전히 일정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수요일날 밤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이죠. CPI입니다. 자,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6% 이상, 15%대가량의 상승세를 만들어주면서 그냥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움직임들, 지수를 다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더 이상 밀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들이었지만 그 부분들이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리죠. 20일선 회복되는 그런 상황들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20일선 안착되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주도주는 주도주였다라는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제가 주력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들이죠. SK 하이닉스는 3월 31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삼성전자는 이날 5월 18일, 19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한 종목 더 볼게요. HPSP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어제죠.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거의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8% 이상 급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종배로 대응을 했던 그러한 종목들이에요.
HPSP. 오늘 최대 거래량, 최대 거래 대금을 수반을 하면서 20% 이상 또 급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종목에 대한 성장성들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매크로 부분들에 따른 투심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예상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어제는 죽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오늘은 자 할만한데 또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의 변동성들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종목만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시장에서 계속 수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장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좀 안도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은 양지수가 또 세계 반등세가 나왔죠. 특히나 주도주 성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번 주에는 좀 매크로 이벤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CPI 동시 만기일, 정기 변경, 특히나 이 금요일은 스페이스X 상장까지 정말 변동성에 주의할 수밖에 없는 이번 주 시장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시장 변동성이 있을 때 사실 개인만 힘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금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소중한 노후 자금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또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시장 변동성이 있을 때 이 하락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때는 좀 변동성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기준을 세워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딱 하나죠. 근본적인 원인은 자산이 계속 있는 거냐. 그러니까 리밋이 없는 상황과 리밋이 있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자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과 한계가 없는 자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간의 이 게임이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들 매도한다 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자금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고점 영역에서 내가 던지는 거고 리밸런싱을 통해서 던지는 그런 상황들. 기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계속 그냥 4대 보험 우리가 그냥 나라에 다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보험들 운영하는 데가 어디죠, 여러분들? 기관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계속 자금이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수가 올라갈 때는 좋죠. 막 올라갈 때는 좋아요. 막 사면 됩니다. 근데 한 차례 정도 이렇게 퉁퉁퉁퉁 떨어지게 되면 내 종목이 언제 올라오나 이거 보고 계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금이 내가 무한하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주가가 밀리는 건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되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계속 밀리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 다 밀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이러면서 포트폴리오가 플러스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번 툭 때려 맞아 버리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마이너스로 빠져버리죠. 그럼 여기서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딱 한계가 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운영의 매를 살리는 게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숙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흔히 시장 딱 참여해가지고 나 이제 주식 공부해가지고 들어왔어 라고 할 때 주식 계좌에 대한 계좌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계좌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딱 접어두고 종목 내가 뭘 사야 되지? 어떤 포인트에 사야 되지? 이런 것들만 딱 공부를 해서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막상 실전에서 딱 들어오게 되면 종목이 매일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정점을 찍게 되면 주가가 밀립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막 샀던 종목들은 밀리는데 다른 종목들은 또 가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종목들을 어떻게 교체를 하고 어떻게 계좌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 이 숙제들을 풀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실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까지 막 강조해서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에서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거든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또 이런 얘기하면 지루하시죠?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의 정석에서 일단은 당장 배우셔야 될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자,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에서에 대한 실전 매매 원칙. 그리고 각각의 장세 국면에서 주가의 변곡점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수를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매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 타이밍들을 보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이 차트의 정석에 넣어놨어요. 그것들만 일단은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주가에 대한 변곡점들을 찾자. 그리고 주가의 변곡점들을 찾자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정석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그리고 실전 예제로 드렸던 종목군들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HPSP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지점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이 지점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 오후장에 49,500원 이하권에서 한번 분할 매수 해볼게요 라는 한번 상승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어제자의 8%대 하락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이 김치 프리미엄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종목을 어제 과감하게 오후장에 퉁 들어간 거죠. 오늘 얼마까지? 57,000원대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크론에 대한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장중에 선물에 대한 움직임들이 반영이 이루어지면서 확실히 나스닥 쪽에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됐든 마이크론이 됐든 인텔이 됐든 AI 쪽에서에 대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소부장 관련 종목 중에서 어닐링에 대한 스토리들이 쓰여질 수 있는 종목 HPSP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변곡점을 포착을 해서 말씀 좀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5월 13일 날 HPSP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반도체죠? 제주반도체. 요때입니다, 요때.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사이드로 기는 과정 속에서 요때 실적 발표 되기 전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이야기가 붙고 있는 것들이 LPDDR이죠. LPDDR. 이 이야기 나오면서 또 시장에서 변동성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버티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5월 13일 날 실적 발표 전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이 몇 프로까지? 100%대까지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6월 2일 날 HPSP 말씀드렸죠. 바닥권에서.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었어요. 이 이틀 동안 움직였던 게 24.5%입니다. 그리고 어제 눌릴 때 뭐예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20% 이상 또 급등 나왔죠. 6월 8일 날 말씀드리고 어제 말씀드리고 6월 2일 날은 우리 방송을 통해서 HPSP 말씀드렸어요. 그럼 시장 변동성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종목들을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렸던 차트의 정석에 나오는 주가의 변곡점, 그리고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과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 이걸 보는 거예요. 심플하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실전 예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또 우리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이 내용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차트의 정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합되는 종목군들을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3월 30일이에요, 여러분들. 3월 31일 날. 박스권 하단에서 항상 악재가 나올 때 대장에 대한 부분들을 버리지는 말자. 악재가 나올 때 대장이 잘 버티고요. 악재가 해소가 되게 되면 대장이 더 잘 가요. 지금에 대한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뭐 중성 종목군들도 오늘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했지만 내린 거에 비하면 리바운딩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오늘 아마 많은 분들께서 소부장들을 보면서 야, 좋다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 뭐예요? 그동안에 코스닥 밀리면서 엄청나게 빠졌다고요. 고가 대비해서 30%씩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10% 올라왔다고 와, 물개박수 치면은 사실은 좀 답답하죠. 근데 사실상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빠지는 거 대비해서 리바운딩에 대한 속도, 비율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돼 보이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지금의 시장 성격은 대장주가 가는 거구나. 소위 우리가 대마불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악재가 나올 때 확실하게 내가 이 시장은 이 종목에 대한 악재 부분들은 여기에 주가가 다 반영됐어 라고 하게 되면 그냥 과감하게 마이너스 음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주가 변곡점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것들을 제가 3월 31일 날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전쟁 리스크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까지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감하게 다중바닥이 형성되는 이 가격대는 어떤 식으로든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내가 스윙 투자를 하든 내가 단타 플레이를 하든 이 자리는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3월 31일 날 여러분들에게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쭉 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어제 히든 종목으로도 SK 하이닉스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대장주들에 대한 매도 의견을 쉽게 안 드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도 12월 10일 날 요때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200만 원 훌쩍 넘어섰죠. 오늘도. 그만큼 이 차트의 정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에서에 대한 실전 매매 원칙, 주가 변곡점이 나올 때 내가 매수 잡는 방법,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한 종목을 더 볼게요. 자, 6월 5일 날 말씀드렸던 뭐죠,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6월 5일 날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시장 빠질 때 자, 두산 로보틱스 이 종목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 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목표가가 딱 몇 분 만에 40분 만에 달성이 됐습니다. 한 차례 눌림 받고 뭐예요, 여러분들? 로봇주 일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딱 하루 만에 여러분들 목표가 달성이 됐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그 시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 그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방법들을 어디에다 제가 다 녹여놨다? 여기다 녹여놨어요.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차트 정석에 나와 있는 기준점 매매들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하단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 차트의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서론에 가까운 이야기,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야기예요.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야기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우리 QR코드 통해서 교육방 입장을 하시게 되면 차트의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내용들 안에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알고 계셔야지 내가 종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쯤 되면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대략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HPSP, 제주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매를 했던 그 기술적인 포인트들, 쉽게 얘기해서 주가 변곡점 확인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최종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매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최종 장에다가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마 종목들 보면 아마 차트 분석하게 되면 생각보다 어려울걸요? 대부분 막 다 깨지는 차트에서 갑자기 오늘 장대 양복 막 나오잖아요. 그럼 막상 이거 오늘 차트 싹 돌려보시게 되면 잠깐만 이게 매수 자리라고? 이런다니까 여러분들.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어렵습니다. 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또 변할지를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기준을 잡고, 그리고
단순하게 매매 원칙 하나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상승장과 하락장과 횡보장 요 안에서 나만의 기술들을 나만의 기준점들을 계속 잡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차트의 정신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어려우실 때 공부해 두시고 재미있게 참고를 해주시게 되면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웃으실 수 있는 주식 투자가 되지 않을까 강력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 활주로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실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죠. 시장의 변동성도 신경 써야 되고 매크로 이슈도 파악해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차트도 봐야 되고 정말로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만 알면 그래도 훨씬 조금 더 원활하게 또 시장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핵심적인 노하우를 선물처럼 드릴 예정인데요. 일명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낌없이 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받아보고 싶다. 나는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고 이런 변동성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예 감도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차트의 정석 교육방 오셔서 받아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장 중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한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드릴 예정인데 내일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른 게 있으면 또 내린 게 있고 내일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장 중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파악까지도 해보시길 바라겠는데요. 무료 온라인 방송 내일 10시 반에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같이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또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좀 활용을 해볼 만한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변동성도 강하고 그리고 뭐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또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준점을 하나씩 우리가 좀 잡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주로 기법에 나와 있는 정말 필승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필승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뭐 많은 예제들을 통해서 그 습득을 해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승장에서도 활용을 해도 되고요.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중성 종목군으로 잡는 데 활용을 하셔도 되고 지금과 같이 급락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종목을 잡는데 주저주저 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를 해드려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지지 패턴들을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중에서 제가 6월 2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HPSP라는 종목입니다. 뭐 HPSP가 가지고 있는 뭐 기업에 대한 모멘텀들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어넬링 장비입니다. HBM3 이서부터 해서 HBM4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어넬링 장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수요처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적으로 몇 개가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수요 부분들은 늘 고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확장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런 부분들에서 HPSP가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상당히 많이 저조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제쯤 올라올 타이밍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스토캐스틱이 어때요, 여러분들? 과매도 영역에서 과매수 영역으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매도 영역을 탈피하는 구간대가 딱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와 더불어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고 대량 거래량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잠깐만. 코스닥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수에 대한 위치인 거고 그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리바운딩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늘 제가 크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코멘트를 안 달아드렸잖아요. 안 달아드린 이유가 있겠죠. 바이오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그 의미를 아직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하고 맥락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굳이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해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럼 우리는 우리 계좌에 플러스가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 측면에서 스토캐스틱이 올라오고 코스닥에 대한 리바운딩, 그리고 코스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실적도 되고 모멘텀도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매매 타이밍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매매 들어가고 오늘까지도 잠깐만 어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인을 안 깨잖아요. 그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시장 대비해서 얘네들이 견조하게 움직이니까요. 그러면 시장이 오늘 어제 8% 빠졌으니 적어도 2, 3% 오늘 이 정도까지에 대한 리바운딩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적어도 내가 시장이 2%에서 3% 정도만 리바운딩이 돼도 이 종목이 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면 돼요. 기준점을.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더불어서 스토캐스틱이 과매도에서 리바운딩이 되는 이 지점, 동일한 지점들을 찾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 낙폭과대인 종목군들 찾아내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두산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종목도 제가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요 라인이 생명선이에요. 요 라인이 생명선입니다. 요 라인이 생명선에서 스토캐스틱을 딱 내려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분봉상에서 과매도로 딱 들어간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세게 나오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시장이 밀리더라도 뭐예요? 젠슨항 효과로 인해서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정도 변동성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6월 5일 날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를 딱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시장 빠짐에도 불구하고 30분, 40분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딱 나왔던 결과물들을 보여줬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드를 계속 기죠. 이렇게 기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이드를 기는데 5일선하고 21선하고 딱 맞닿죠. 그런데 이 밑에 스토캐스틱을 봤더니 주가는 횡보인데 스토캐스틱은 계속 밀려요. 그런데 5일선하고 21선에 거의 근접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과매도 영역에서 쑥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주가는 따다다다다다 올라갑니다. 오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막 흔들려요. 코스피도 재미가 없고 코스닥은 더 재미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제가 교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28만 원에. 근데 오늘까지 32만 원 찍었습니다. 이 종목 하나만 갖고 있어도 시장이 빠지든 말든 나는 간다 라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중심 투구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뒤늦게서라도 이 삼성전자를 이 타이밍에 사셨던 분들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변동성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는 투자자가 되시는 거죠. 심플하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다 차트 정수에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법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항상 스토리텔링이 되셔야 돼요, 종목들은. 올라가는 타이밍, 올라가는 이야기, 올라가는 주제, 그리고 시장에서 그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느냐. 투자자들이 인정을 하고 수급이 들어오느냐. 자, 그러한 부분들, 시장에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밑에 QR코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오늘도 10시 반에 했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좀 가슴 아픈 이야기도 했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내 매수가에서 매도를 안 해요. 내 매수가 아니면 매도 잘 안 합니다.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근데 언젠가는 올라오는 종목들을 갖고 있으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나는 빨리 돈을 벌고 싶어요. 나는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빠지는 것도 덜 빠지고 올라가는 더 크게 올라가는 주도주들 있잖아요. 그것들로 빨리 리밸런싱을 해야죠. 외인들도 리밸런싱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리밸런싱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10시 반에 해드렸어요. 내일도 또 내일에 맞춰서 주제들을 가지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밑에 QR코드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매일 10시 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들 오시고요. 이 온라인 강의에서는
종목에 대한 분석, 실시간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총망라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고 다음 코너로 통해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대응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너튜브 댓글을 봤는데 오늘장의 급등에 흥분하면 또 당할 것 같은 느낌이다. 아, 내일이 중요하다. 또다시 뺄 수도 있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실 내일도 중요하고요. 시장이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중에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시장 상황을 보면서 채워봐야 될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 내에서 어떤 색깔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전반적인 시나리오까지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실전에서 우리가 매매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가 담긴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도 선물처럼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나도 한번 장중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 색깔을 찾아보면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 위주로 좀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시청 가능한 링크까지도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내일 장중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시장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또 종목에 대한 리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퍼스트 클래스 종목 저희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들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 있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뭐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정확한 타이밍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딱 5월달과 6월달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로봇 섹터와 더불어서 빠르게 상승 진행이 되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2주가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00% 이상의 상승세를 만들어줬던 결과물들을 보여줬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종목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 그리고 저점과 고가에 대한 타이밍들, 저점과 고가에 대한 타이밍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1차적으로 상승 나왔죠? 눌림목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저항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의 저항 라인 자체가 지지선으로서 확인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5월달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53%라는 엄청난 짧은 기간 동안에 보여주기 쉽지 않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 구간들을 제가 어디에서 준비를 했냐면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도 다 말씀드리게 되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나옵니다. QR코드 통해서 우리 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매일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핵심 키워드, 시장의 핵심 전략, 핵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다 까먹지 마시고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익혀가시고 배워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 많이 어려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육방에서 뵙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또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시간만에 기다리십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상당히 좋았어요.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오 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한 3종목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일단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소위 얘기하는 삼각 수렴형의 요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뭐 눌릴 수도 있겠지만 요 방향성을 거스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여전히 외인과 기관의 러브콜들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86만 주의 대량 거래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손바뀜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6만 3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기존에 돌파가 됐었던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저항 라인이 지지선으로서의 성격으로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과연 이 종목이 요 반등으로 나아질 수 있을지 없을지 내일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이 종목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론과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어지러워요. 하지만 이동평균선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모인 이후에 주가에 대한 방향성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교육방을 통해서 이 종목 역시도 종목론과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 2종목 들고 왔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하셔서 방송 끝난 이후에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드리는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 내일장에서 어떻게 또 공략을 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시장의 핵심 키워드, 핵심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내일 오전 10시 반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나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차트의 정석까지도 교육방 오셔서 신청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 늘 성공 투자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